토키오 크레이트의 셀렉트 매크로의 취소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퓨처를 받아서 동시에 실행을 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완료되는 퓨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먼저 레디 상태가 된 퓨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리졸브한 값을 가지고 그 분기에 있는 어떤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퓨처들은 전부 취소해버리죠. 전부 드롭해버리죠. 근데 이 취소 과정에서 퓨처를 드롭한다는 점 때문에 cancellation safety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cancellation safety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데이터 손실 같은 걸 유발하면서 버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어, 이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 토키오 셀렉트의 공식 문서 페이지인데 여기서 섹션 부분에 보시면 cancellation safety라는 섹션이 따로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토키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른 리소스들에 대한 이제 퓨처를 반환하는 메서드들 중에서 어떤 것이 안전하고 어떤 것이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막 쭉 적혀 있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오늘 저희의 예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볼 예제는 TCP 클라이언트와 TCP 서버라고 하는 두 개의 바이너리 크레이트 사이에서 어떤 foo라고 하는 단순한 JSON 스트링이 공유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JSON을 보내줄 거고요. 그리고 취소 안전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서 그 제이슨 데이터에 손실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버가 파싱을 못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이제 TCP 서버, TCP 클라이언트라는 바이너리 크레이트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크레이트 안에는 이 두 바이너리 크레이트가 공유하는 foo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bar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고 그 필드는 어떤 string이라는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는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생성자 이외에 별도의 어떤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지는 않고 JSON으로 직렬화, 역직렬화 하기 위해서 SERD에 serialize, deserialize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다고 사실. 저희가 먼저 서버 코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TCP 리스너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클라이언트에서 foo가 와서 정상적으로 파싱이 되면 그 foo를 저장해 주기 위해서 foo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벡터를 이제 ARC랑 뮤텍스로 이제 여러 태스크, 여러 스레드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그런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루프 안에서 이제 그 리스너가 새로운 연결을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체결하게 되면 그 어떤 TCP 연결에 뭔가를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오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선언한 푸스토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터를 클론해 준 다음에 토키오 스폰으로 어떤 탑 레벨 태스크, 그죠? 런타임에 넘겨줄 또 다른 태스크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연결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안에서는요, 아까 연결한 그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에 읽고 쓸 수 있는 스트림을 버프 리더라고 하는 걸로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버퍼링 관련된 기능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밑에 라인스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줄바꿈 문자로 구분된 각 라인들을 이터레이터처럼 받아올 수 있는 그걸 근데 이제 비동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러스트에서는 스트림이라고 부르죠. 지금 문서를 읽어보시면 returns a stream over the lines of this reader, 이 리더의 라인들을 순회하는 그런 스트림을 반환한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이 스트림을 line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준 다음에 그 lines에 대해서 next line을 호출해서 우리가 return the next line in the stream, 그 스트림에 들어온 그 다음 라인을 읽어드려서 우리가 string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string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그 surd.json의 from str 함수에 넘겨주고요. 지금 요 turbofish의 foo라고 하는 그 데이터 타입으로 역직렬화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 결과로는 역직렬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o 타입은 result foo, error 이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번 더 패턴 매칭을 해줄게요. 만약에 에러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 에러가 날까요? 아마 뭐 그 스트링이 유효하지 않은 스트링이거나 유효한 스트링 UTF-8 인코딩은 잘 되었더라도 그것이 제이슨으로 특히나 foo 데이터 타입에 맞는 제이슨, 그러니까 제이슨 데이터 타입이 아니거나 만약에 유효한 제이슨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면 당연히 파싱이 되지 않겠죠. 유효한 제이슨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foo 데이터 타입에 맞는 형태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파싱이 되지 않을 겁니다. 되게 여러 개의 어떤 파싱이 실패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모아서 이제 이러한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줄 거고요. 에러 로그를. 그리고 만약에 성공한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이제 G로 지금 F, 그죠? 푸스토어에 대한 포인터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아온 데이터 foo를 그 스토어, 우리 foo 스토어에다가 저장을 해준 다음에 그 foo 스토어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프린트를 해주고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로직입니다. 이번에는 TCP 클라이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TCP 클라이언트는 이제 8080 포트에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8080 포트에 연결을 한 후에 그 연결에 대해서 읽거나 쓸 수 있는 스트림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파일은 foo.txt라는 파일이고요. 그 파일 안에는 foo를 써줄 거예요. foo라는 타입을 이제 new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새로운 foo 인스턴스를 지금 15번 라인에 만들어 주고 그것을 surd JSON을 가지고 어떤 바이트 슬라이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파일에 써주고 있죠. 그 파일에는 그러면 지금 foo JSON 문자열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죠? 확인해 보시면 foo.txt가 없나요? 잠시만요. foo.txt가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쓰기를 다 종료했으면 우리는 새로운 읽기를 위한 또 다른 파일 객체를 하나 오픈을 통해서 그 생성된 파일에 대해서 열어주고요. 이 루프에 방금 만든 것들을 넘겨줄 거예요. 스트림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select를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select에는 두 개의 분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분기는 read from file, 그러니까 파일, 아까 저희가 방금 4번 여기서 생성한 요 파일에 관한 이제 mutable reference를 받아서 이 파일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읽고 그 읽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데이터를 send foo stream이라는 메서드에 전달해서
스트림에 써주는 방식으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보내고 나서 브레이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종료해 줄 거고요,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 분기는 이제 토키오 타임 슬립을 통해서 2초 있다가 완료되는 그냥 단순한 타임아웃을 위한 분기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read from file이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 보셨던 요런 텍스트 파일은 솔직히 2초보다 훨씬 빨리 읽히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딜레이를 주어서 요 작업보다 늦게 끝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셀렉트 첫 번째 셀렉트 반복에서 첫 번째 그 순회에서 얘가 끝나기 전에 끝나니까 실제로 선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요 퓨처가 지금 이 퓨처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요 퓨처가 어떻게 될까요? 드롭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렉트는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부 취소해버리고 드롭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퓨처가 드롭이 되면서 그 퓨처가 내부에 관리하고 있는 상태도 드롭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 함수를 내부를 들여다보고 살펴볼게요. async 함수기 때문에 이 반환 타입 스트링을 퓨처로 감싼 형태의 반환 결과를 갖겠죠. 그래서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주고 루프를 돌면서 파일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스트링에 점진적으로 쌓아나가는 방식이에요. 이제 8바이트짜리 버퍼를 하나 만들고 저희가 파일을 이 버퍼에 먼저 읽어옵니다. 8바이트면 되게 조그맣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8바이트 정도의 버퍼를 만들었고 이 스트링에다가 방금 읽어온 만큼 그 버퍼의 내용을 써줍니다. 그죠? 그 요 8바이트 버퍼에 읽어온 내용을 요 스트링에다가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n이 0이란 얘기는 파일에서 읽어오려고 했는데 사실 읽어올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트링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이 스트링을 그대로 리턴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async 함수가 이제 async 함수가 반환하는 퓨처가 리졸브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print line string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번 순회가 될 때마다 그 현재의 스트링 버퍼 그러니까 중간 버퍼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혼술에다가 출력을 해주고 이제 이 부분이 실제 걸리는 시간보다 의도적으로 요 읽기 작업을 느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첨가한 부분이죠. 1초 동안 딜레이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 send food to stream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스트림이랑 데이터를 받아서 그 스트림에 데이터를 써주는 아주 단순한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지를 먼저 예상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TCP 서버, TCP 클라이언트의 모든 로직을 다 받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대로 실행을 해주게 되면 read from 파일이 아마도 지금 아까 저희 foo다 텍스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전부 다 아스키 문자열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각각이 1바이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요만큼이 아마도 맨 첫 번째에 읽힐 거고, 그죠?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8바이트씩 읽혀 나가면서 스트링에 축적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반복해야 이걸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8바이트씩 한 3번은 반복해야 전부 다 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 순회할 때마다 1초씩 쉬니까 사실 지금 요게 먼저 끝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셀렉트가 드롭이 되는 요 시점에 이 퓨처를 당연히 드롭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퓨처가 드롭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스트링의 상태도 함께 드롭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 스트링에서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서 저장해 놨던 그 중간 버퍼의 내용은 이 퓨처가 사라짐과 함께 없어져 버리고, 결국에 우리 15번 라인에 적어 놓은 이 파일에는 계속해서 오프셋이 변경돼 갈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퓨처가 15번에서 이제 그러니까 루프를 돌면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셀렉트가 호출이 되면은, 그때는 요 read from file이라고 하는 퓨처는 이전의 스트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퓨처가 되기 때문에 저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중간 데이터부터 스트링에 축적해 나가게 되겠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저희가 먼저 cargo run 서버부터 돌려놓고 저희가 클라이언트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런 식으로 8개씩 읽어오다가 타임아웃이 일어나고,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8바이트씩 지금 읽어오다가 타임아웃이 일어나면서 요 상태가 스트링에 저장이 되고 있었는데 이 상태가 그대로 드롭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hello cancellation 이렇게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스트링의 첫 번째로 가버리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읽어오고, 여기에서 또 한 번 타임아웃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그쵸? 두 번의 그 8바이트씩 읽어온 이후에 또다시 2초가 지나서 타임아웃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태가 초기화되면서 이제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꼬투리만 이제 스트링에 저장을 하게 되고, 요 시점에서 파일을 전부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우리 이 분기 어디죠? 요 분기가 만족이 되면서 지금 스트링이 반환이 되는데, 반환된 스트링이 사실은 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반환이 되고, 그러면 이 반환된 걸 우리가 스트림에다가 써줬으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무슨 이상한 것을 파싱하는 게 성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파싱이 실패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 퓨처를 셀렉트해서 반복하는 그런 구문이 있을 때 퓨처를 그대로 드롭했더니 퓨처가 저장하고 있던 상태가 전부 날아가 버리면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손실이 서버 측에 전송이 되면서 실제 파싱 에러, 데이터를 이제 역직렬화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하는 버그를 가져왔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플한 해결책은 이것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셀렉트 외부에서 퓨처를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read file from 뭐였죠? from file이죠. from file 이렇게 하고, 그죠? read foo from file, 그리고 여기에 mute file 이렇게만 하면 사실 여기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use of mood value,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부의 퓨처를 정의하고 그 퓨처를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퓨처에 대한 참조자, 가변 참조자만 넘겨주어서 결국에 참조자는 드롭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롭을 시키지 않고 그 퓨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퓨처를 밖에다가 두고 그 퓨처에 대한 참조자만 루프 셀렉트 안으로 가져오는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러가 나는 거는 이제 언핀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퓨처는 자기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내부를 이렇게 메모리 고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핀이라고 하는 std 핀, 매크로 핀 요걸 가져올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핀 매크로로 피닝을 해주고 그거를 저 셀렉트 안에다가 넘겨주면 이제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 볼까요? 서버는 계속 실행 중이고요. 클라이언트를 다시 실행해 보면 이제는 타임아웃이 발생한 이후에도 상태를 계속 유지하죠. 그리고 완전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형태가 되지 않고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바이트를 읽어 오다가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제이슨을 서버로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 서버에서도 지금 이쪽 보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full을 잘 역직렬화해서 이 벡터 안에 넣어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cancellation safety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해 봤고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루프 안에서 셀렉트를 쓸 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키오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같은 걸 쓸 때도 항상 문서에 cancellation safety 확인을 해 보시고 본인이 직접 퓨처를 뭐 async 감수 같은 걸로 만들 때도 그것이 객체 안전한지 셀렉트 같은 거에 전달할 때는 항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